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11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오는 6월 3일에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을 위한 재외선거 일정도 함께 확정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재외공관에서 진행되며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4월 24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재외선거인 명부는 5월 4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해외 투표용지는 국내로 회송될 6월 3일 본투표와 함께 개표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은 선거일 4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며 명부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확정돼야 합니다.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있는 해외 거주자를,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동포를 의미합니다. 등록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혹은 재외공관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국외에서 투표하시려는 유권자분들께서는 기한 내 꼭 신청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이 르바란 연휴 이후 12일 만인 지난 8일 재개장했지만 급격한 매도세로 인해 장 시작 직후 거래가 중단되는 등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날 종합주가지수는 한때 9.65% 하락했고 낙폭을 일부 만회했으나 결국 전 거래일 대비 7.9%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는 지수가 8% 이상 하락하면 30분간 거래를 중단하고 낙폭이 15%를 넘으면 다시 정지하며 20% 이상 하락 시장을 폐쇄하는 방침을 사전에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날 장 초반 지수 급락으로 30분간 거래가 정지됐고 재개 이후에도 변동성이 지속됐습니다. 급등한 환율도 시장 불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달러당 16,867루피아로 치솟아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현물 외환시장과 NDF 시장 등에 개입하며 루피아 방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베트남 VN 지수는 6.43% 하락했고 태국 SAT 지수도 4.83% 떨어졌습니다. 반면 전날 급락했던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는 소폭 반등했으며 싱가포르 증시는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충격으로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기업과 전문가들은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수입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 제조, 에너지 산업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아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루피아 환율은 올 들어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 8일 기준 달러당 16,867루피아로 치솟아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에 적극 개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정치 사회적 요인도 루피아 약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군 관련법 개정안 등으로 시위가 이어지고 프라보어 대통령 당선인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 증가와 소비 여력 감소로 국내 수요 둔화가 나타나면서 경제 성장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계 역시 복합적인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업협회의 신탁함다니 회장은 루피아 약세는 수출엔 유리할 수 있지만 수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산비 증가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과 구매력 감소를 초래해 시장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국의 32%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산 주요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0에서 5%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은 경제 관련 고위 인사들과 회의를 열고 무역 협상 전략과 경제 회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스리 무랴니 재무부 장관은 미국산 철강, 광산 제품, 의료 장비 등에 부과되던 관세를 기존 5에서 10%에서 0에서 5%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자제품, 휴대전화, 노트북 등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2.5%에서 0.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를란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은 미국과의 협상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협상 카드로 미국산 LPG, LNG, 대두 등 에너지 및 농산물 수입 확대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유 공장용 부품 수입 확대 및 IT 기업의 현지 부품 사용 규정 완화도 검토 중입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168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주요 수출품은 의류, 신발, 전자제품 등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인도네시아의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으로 이번 조치는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이 투쟁민주당 메가와티 수카르노프트리 당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회동은 자카르타 중심가에 위치한 메가와티 자택에서 약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정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만남은 이둘피트리 명절을 계기로 한 친목 성격이라며 양측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실제로는 향후 권력 재편과 정국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은 외무장관과 국정조정청장 등 측근 인사들과 함께했고 메가와티 총재 역시 정무 관계자들과 배석했습니다.
그린드라당 원내대표는 두 지도자는 글로벌 정세와 국가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투쟁민주당의 연정 참여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으며 현재로서는 명확한 입장 변화 없이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회동이 조코이 전 대통령과 메가와티 당대표 간의 갈등, 그리고 최근 투쟁민주당 핵심 인사의 부패 혐의로 인한 정치적 긴장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투쟁민주당은 이달 중 당대회를 열고 프라보어 정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이 자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열린 경제포럼에서 그는 복잡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모두 없애라며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인들 앞에서 강력한 규제 완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현지 생산 비율을 의무화하는 TKDN 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준이 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특정 업체에만 부여되는 수입 할당 제도도 폐지해 누구나 자유롭게 주요 품목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한 32% 고율 관세 부과를 앞둔 시점에 나왔습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은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밀, 대두, 연화, 액화석유가스, 원유 등 미국산 주요 제품 수입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수입 확대와 규제 철폐 조치를 미국과의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은 고위급 대표단을 조만간 미국에 파견해 양국 간 통상 협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 약속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가벼운 발언이나 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에는 단순한 선언이 아닌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프라보어 정부가 보다 실질적인 친기업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